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아제입니다. 제가 또 썰부자잖아요. 제가 참 다양한 일을 겪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와중에 저한테 정말 돌을 던졌던 사람들, 저를 막 갈기갈기 찢어놨던 사람들, 그로 인해서 상처받고 막 힘들고 극복하고 성장하고 그러면서 참 다양한 인격을 갖게 됐는데요. 그 사람 앞에서마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페르소나 이런 것들이 발달이 많이 되더라고요. 너무 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경계를 하게끔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페르소나를 꺼내진 않는데, 아무튼 저의 이렇게 다양한 인격을 사람들 앞에서 그때그때마다 꺼내서 대처하고 좀 저를 보호하게 어떻게 보면 만들어줬던, 저에게 굉장히 난도질을 많이 했던 사람들 중에서 오늘은 한 명에 대한 또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처음에 겉만 봤을 때는 멀쩡했어요. 직업도 사람들이 봤을 때 여자의 직업이 저 정도면 굉장히 좋지 하는 그런 직업, 또 지식인들끼리 모여가지고 프로젝트를 장기간 동안 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원래는 한 부서에 있어서 리더를 맡고 있었어요. 근데 정말 내가 성장할 수 있게끔 좀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 때였었거든요. 뭔가 좀 그때 누구를 의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만고만한 사람들, 아니면 지금 나에게 이미 모든 게 다 까발려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에게 자극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좀 많이 들 때였는데, 딱 그때 그 사람이 저보다 더 리더의 역할로 오게 됐어요. 그리고 저랑 나이 차이도 그때 당시 10살 이상이 났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왔었을 때 제 밑에 둘 수는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좀 제 밑에 두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게 제일 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예 경력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전문직 종사자기도 했었고, 저희가 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와 결이 또 비슷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저보다 리더의 역할로 오는 거에 있어서 분위기도 괜찮았고, 그리고 제 입장에서도 제가 그런 사람을 원했었고, 아무튼 그 사람과 한 1년 이상 있었던 그런 일들 중에서 생각나는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 모든 게 다 공평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단 말이죠. 세상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평하게 돌아가는 건 거의 없지만, 그 프로젝트 자체도 기회를 주는 면에 있어서나 누구를 만날 때라든지 다양한 그런 조건과 상황 속에서 평등함이 유지가 됐었어야 됐는데, 그 사람이 굉장히 독특한 게 외모 지상주의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그 외모가 출중한 남자, 외모가 출중한 여자, 키가 크고 뭐 몸매가 예쁜 여자, 이런 여자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 친절도 차이가 겉으로 보기에도 티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근데 리더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모두가 다 보는 사람인데, 이렇게 다 우러러 보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태도를 취하니까 약간 좀 의아하다, 이런 분위기가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됐었었고, 나이가 저랑 그때 당시에 10살 이상 차이가 났다고 했잖아요. 과도하게 뭔가 젊게 입으려고 너무 과도하게 애쓰는 것이 옷차림에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이 사람이 굳이 이 직위에서 할 행동은 아닌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부담스럽게 저희 또래들이랑 섞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또 있었어요. 근데 내실을 다져야 되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으면서 너무 외적인 거에 탁 꽂혀있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뭔가 이질감이 많이 느껴지고, 이 프로젝트와 결이 맞는 사람인가? 약간 의아함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를 포함한 여자들한테 뭐 이 옷은 좀 야하지 않니? 뭐 이 옷은 좀 너무 짧지 않니? 그렇게까지 뭐 짧거나 야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려면 자기 옷가짐을 먼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옷가짐을 보지 않나? 눈이 없나? 그럴 정도로 옷에 대한 지적까지 했으니까 외적인 거에 일과 상관없이 꽂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게 일단 첫 번째로 너무너무 초반에 그 사람을 파악할 때 놀랐던 부분이고, 여기서 이제 진화가 돼서 저를 콕 집어서 그 사람이 지적을 했던 일인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필러 이런 거 안 맞는데 자연 입술이 이렇게 통통한 편이에요. 그 사람이랑 그 일을 겪고 나니까 이것도 알게 된 건데, 제가 사진 찍을 때마다 자주 했던 표정이 있는데
제가 입술을 살짝 이렇게 내미는 그 버릇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사람한테서 카톡이 왔는데 그때 제 프사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노출 의상도 아니었고요. 그 사람이 연락이 와서 저한테 카톡 프로필 사진 바꾸는 게 낫지 않겠어? 남자애들도 보는데. 제가 말하면서 미쳐버릴 것 같은데 제가 진짜 너무너무 그 카톡을 보고서 많이 놀랐어요. 아니 이건 뭐지?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남자들도 너 카톡 보잖아 이러면서 저한테 카톡 프로필 사진을 바꿀 것을 요구를 해온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의 막 카톡 프로필을 꼼꼼하게 챙겨보거나 이러지 않아서 그럼 너는 어떻게 하는데? 이러면서 그때부터 주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그 말을 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어떤 사진을 올렸냐면요. 이런 거 올린 거예요. 막 손아트하고 애교란 애교를 다 떠는 그런 카톡 프사들만 일주일 내내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이런 게 더 교태스럽지 않나요? 태어나서 그런 문자는 진짜 처음 받아봐서 역대급으로 정말 기억에 남는 꼰대 중에 개꼰대거든요. 그 사람이 제 주위에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그 조직 안에 있는 남자들과 저의 관계 이런 거에 관심이 지나치게 많았어요. 그것도 뭔가 저랑 그 사람들이랑 뭐가 있을 때나 그런 얘기를 들어도 뭐 기분이 조금 나쁘고 말지 저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그 내실을 다지는 일들에만 꽂혀 있었기 때문에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유미가 남친이 있는 동안 자기한테 굉장히 관심을 호의적으로 보였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가 한동안 눈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게 어떤 식으로 묘사가 됐냐면 종이 인형 있죠. 인간의 얼굴이 눈, 코, 입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게 아니라 종이 인형이 팔랑팔랑 거리는 것처럼 뭐라고 해야 될까? 입체감 자체로 저한테 와닿지가 않았었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그때 몰입해야 될 게 정확했던 사람이었고 그 프로젝트에 누구보다 너무너무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 조직 안에서 남자, 여자 뭐 이런 개념 자체를 아예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이 프로젝트를 우리는 성공시켜야 되고 우리는 여기에 진지해야 하고 이런 것에 저는 더 꽂혀 있었지 너무 그 사람은 주변 것들에 많이 꽂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저랑 그런 데서부터 근본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마찰이 내용적인 면이나 뭐 회의를 할 때나 계속 조금씩 삐끗삐끗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조직 안에서 한 4명 정도가 저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알게 된 시기가 다 다르긴 했지만 아무튼 그 조직 안에서 4명의 남자가 저를 좋아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프로젝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얘기를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아예 그걸 막 단절시킨다거나 자기가 중간에서 뭐 따로 얘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룹을 딱 나눠버린다거나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자리를 아예 만들지를 않는다거나 그러면 무슨 단체 프로젝트며 이게 뭐가 같이 한다라는 그걸로 돌아가겠어요. 일단 사적인 감정은 사적인 감정이고 공적인 일은 공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 게 맞으니까 아니 이게 기본 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식으로 사적인 감정을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들어오고 그것에 대한 자기 혼자서 민감도가 높아져서 굉장히 그렇게 같이 있을 때 저를 많이 경계하고 제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저한테 좀 눈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뭐 제가 치마를 입고 있으면 자기 가방을 갑자기 제 무릎 위에 올린다던가 굉장히 무례한 행동들을 반복적으로 저에게 했었고 제가 적당한 길이의 치마를 입었다면 저보다 훨씬 더 짧은 반바지나 뭐 치마나 이런 걸 입고 있는 여자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만 노골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 맞죠. 그리고 항상 잊을 때만 되면 나오는 거 알죠 여러분? 알아서 해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그래서 정말 저희가 시간을 들이고 회의를 막 거치고 해가지고 알아서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했어? 이러면서 나중에 그 얘기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하려고 딱 하는 그 시점에 와가지고 다 파토내버리거나 그 모든 사람들의 사기를 확 꺾어놓고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뭐 한 거지? 그럴 거면 자기가 중간중간 체크를 하던지 아니면 참여를 했어야지 하게끔 만드는 일들이 많았고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총대를 메고서 컴플레인을 받았죠. 밑에 사람들한테. 제가 이제 그 사람 바로 밑에 리더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그 허탈감 약간의 분노 또 화가 나죠. 시간을 쓰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제가 중재하면서 받아냈어야 했었고 참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때가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잘 되면 자기가 공은 다 가로채고 결과가 좋을 수도 있는 일을 자기가 아니라고 해버리니까. 그리고 뭔가 이제 행사가 있으면 저는 전공자잖아요. 거기에서 음악을 하는 전공자, 클래식 전공자가 저밖에 없었어요. 행사하고 하면 뭐 주위에서 당연히 이제 추천도 들어오지만 기꺼이 할게요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 사람이 뭔데, 클래식은 좀 사람들이 안 좋아하지 않아? 클래식은 글쎄 클래식을 많이 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했었을 때 되게 좋아하고 선곡도 잘하고 의상이나 뭐 퍼포먼스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준비해서 가기 때문에 제가 한 무대에서 따분하다, 하품했다, 졸려가지고 잠들었네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정말 막 관객석에 계신 분들이 마치고 막 기다리고 오셔가지고 인사까지 하고 갈 정도로 항상 그렇게 보기에 지루하지 않은 클래식 무대를 준비를 하는데 그 사람이 딱 편견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뭐 행사 준비할 때 있어서도 생각을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자기가 딱 그걸 막는 거예요. 근데 그 행사의 총 책임자는 또 따로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중간에서 모든 것의 결정자처럼 딱 이렇게 막아버리면 저는 어떡하나요? 그래서 좀 서럽다라는 감정을 그 사람이 많이 느끼게 했어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행사가 있고 하면 나도 내 재능을 당연히 쓰고 싶고 그런 건데 그걸 왜 자기 기준에서 안 된다라고 말하지?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밀어주려고 하기보다는 항상 자꾸 누르려고 했었고 그러면서 또 뒤에 가서는 자기보다 또 더 높은 직급의 사람한테 막 저는 너무 버겁다. 나는 너무 버거워.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저한테 그 소리가 또 들려요. 신기하죠, 여러분? 그 또 더 대표 책임자가 저한테 또 그 얘기를 해줍니다. 참 끼리끼리예요.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랑도 일하면서 배우는 게 있긴 했지만 인간 이하적인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자기는 그렇게 행동 전혀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런 속물들과 같이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했던 사람들은 거기에 되게 쩔어 있거든요. 자기가 부끄러운 행동을 하면서 뻔뻔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 이런 거를 몰라요. 리플리 증후군처럼 자기가 정말 그런 줄 알거든요. 무섭지 않아요? 자기가 말을 하면 그게 진짜 진실이 되는 것처럼 정말 당당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행사가 좀 큰 행사였었는데 저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그때 되게 이렇게 화가 났거든요. 순간 이렇게 딱 뿔이 나서 어떻게 했냐면 조직에서는 원래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막 대표한테 달려가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되게 단계별로 소통하고 그 소통이 위로 올라가서 오케이 이렇게 하는 게 조직에서 맞는 걸 저도 알지만 그때 제가 뿔이 났기 때문에 담당자한테 직접 연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뭐라고 하겠어요. 그 담당자가 제가 공연한 거를 여러 번 봤던 담당자인데 해야지 이번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때 제일 화려하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곡으로 퍼포먼스를 해서 진짜 사람들이 살짝 넋이 나간 정도로 제가 공연을 했었어요. 그때 클래식 공연 자체가 되게 신선하게 와닿으면 문화를 즐기는 모든 층에게 좋은 거예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저를 뽐내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클래식의 새로운 면과 이색적인 면을 또 보여주고 싶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때 그런 또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면서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았었어요. 근데 이런 기회를 저에게나 관객들에게나 그 사람이 차단한다는 거는 정말 문화적 월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개인적인 기준으로 자기 선에서 커트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리더로서 진짜 못 볼 꼴이었죠. 생각났어. 진짜 너무너무 소름 끼치는 거 제가 이때 최고로 화가 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랑 관계가 완전 빠직거리면서 아무튼 그 프로젝트가 이제는 무산이 되고 막 그럴 정도로 이게 정말 큰 사건인데 그 부서에선 리더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밑에 조직원들이랑 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랑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그리고 그 차기 리더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랑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 자리였었는데 근데 그 차기 리더라고 해봤자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 정도지 되게 괜찮은 사람들만 모여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다수였고요. 한 6명 정도 모여 있었는데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아는 조직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들었어? 혹시 이거 아는 사람 있어 여기서? 얘 예전에 성폭행 당했대 이러면서 짜증나 진짜. 그의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애가 저랑 그 유대 관계가 꽤 좋은 애였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애가 저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서 알고 있었는데 저는 아무한테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미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꺼내니까 진짜 말문이 딱 막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렇게 차가운 표정을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줬던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진짜 표정이 딱 굳어져가지고 그 얘기를 왜 지금 여기서 하시는데요? 이러면서 언성을 확 높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더 황당하다라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아? 이러면서 아니 우리끼리인데 뭐 어때? 아 너무 소름 돋지 않아요? 우리끼리인데 뭐 어때? 얘들 정도는 알아도 되잖아. 아니 얘들이 뭔데요? 얘들이 왜 알아야 되는데요, 그거를. 솔직히 이 정도면 정말 고속감 아닙니까? 근데 그 친구가 약간 순진한 면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아니 왜? 저도 좀 황당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 친구랑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떠보더래요, 자기한테. 근데 떠볼 거였으면, 그리고 그걸 이제 자기가 팠으면 이렇게 얘기하려고 판 거라는 게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왜 얘기를 해요,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뭔가 걱정이 되거나 뭐 깊이 있게 너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런 얘기도 사실 이 장르는 좀 아니잖아요. 두루두루 좀 황당했어요. 너는 이런 얘기를 사람 봐가면서 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뭔가 인권이 보호돼야 되는 그런 일이 같이 들어있는 프로젝트였었는데 너무 이 사람이 왜 왔지? 그러니까 왜 입이 싼 사람들 옆에는 또 입이 싼 사람들만 있을까 싶기도 하고 이거는 꼰대를 넘어서서 인간 말종 수준이죠. 그 사람이 그때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닌데 아니 이렇게 사리분별을 못해서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죄예요? 이 정도로 이제 뇌가 이상한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겠어요? 그러면서 성장을 논한다는 게 너무 모순되지 않나요? 진짜 너무 비인간적이고 인간에 대한 그 사랑이 메말라. 이런 사람을 만나면 진짜 인간에 대한 그 애정과 막 열정 이런 게 그냥 순식간에 없어지고 약간 인간을 정말 멀리하고 살고 싶어질 정도로 되게 한동안 충격적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때의 감정을 기억하는 정도지만 그 어린 나이에는 제가 이게 20대 때 있었던 일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리더로서 참된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나대고 설치고 다니니까 그러면서 또 그런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을 또 따라가고 그 사람 위에 있는 사람도 이상하고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자기 생각에서 열등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되게 잘해줘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너는 뭐 괜찮잖아, 너는 이 정도면 괜찮잖아 하는 사람들한테는 또 대우를 안 해주고 도대체 그 괜찮다와 괜찮지 않다의 기준이 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고 싶었고 좀 의지도 하고 싶었고 한데 역시 저는 세상이 저를 누군가에게 의지하게 만들지 않는 것 같아요. 네가 다 배우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도 알고 너 스스로 성장해라 약간 이런 느낌을 저는 세상을 살면서 많이 봤거든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 충격적이겠지만 제가 겪은 시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잘 살진 않더라고요. 진짜 황당한 거 하나 더 얘기해 드릴 건데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성폭행 당한 얘기를 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차기 리더를 꿈꾸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되게 질투심이 많고 열등감이 굉장히 심한 캐릭터였었는데 그 친구가 더 황당한 반응을 보였어요. 왜요? 저는 알면 안 돼요? 뭐 저는 이거 들으면 안 되는 얘기예요? 너무 별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야지만 나도 너희처럼 이 정도 레벨로 올라가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 아니니? 이걸 그런 사적인 대화? 사적인 것도 아니죠. 굉장히 그런 아무튼 말도 안 되는 내용의 대화지만 그런 얘기들까지 공유할 수 있는 상대가 자기여야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이제 화를 내니까 오히려 그 열등감이 심한 애는 왜 나는 들으면 안 되나?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 정말 악질적인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조직이 망가지는데 이렇게 악질적인 사람이 딱딱 그 파트에 이렇게만 있어도 그 조직은 절대 온전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친구도 진짜 저를 많이 괴롭혔거든요. 진짜 악질적인 애들은 끊임없이 사람을요. 진짜 막 정신병 나게 괴롭혀요.
제 주위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았게요. 정신병 나게 괴롭혀. 진짜 정신병 나게. 근데 제가 은근히 좀 호구가 되어주는 편이에요. 좀 참아주는 편이거든요. 제가 이 얘기 해드릴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사람들은 그럼 그때그때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얘기해주면 되잖아요 하는데, 한둘이어야지 말이죠. 한둘이어야지. 그때그때 말을 한다고 해서 다음에 또 안 그러는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잘 참는 성격이란 말이에요. 원래 잘 참는 성격인데 잘 참으니까 한 번에 터질 때 진짜 좀 크게 터지는 편이에요. 제가 이게 근데 저의 그냥 근성? 저의 본성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커서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아기 때부터, 제가 아직까지도 유치원 때 기억이 나는데, 그 유치원 때 또 이렇게 깔짝깔짝 굉장히 이렇게 괴롭히는 애가 있었어요. 막 빠마머리 뽀글뽀글 해가지고 막 얼굴도 막 진짜 이렇게 못되게 생긴 애가 한 명 있었는데, 저 옆에서 막 팔도 막 꼬집고 옷도 막 쥐어뜯고, 한 5살, 6살 정도 됐을 때 기억이에요. 차분하게 했어요, 말을 정말.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마. 계속 이런 식으로, 이런 애들은요, 하지 말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니까 걔 머리채를 잡아가지고 책상같이 뭐 이렇게 대 같은 데가 있었는데, 제가 걔를 이렇게 집어 던졌거든요. 거기로 한 성깔 하는데, 이 성깔이 그냥 이렇게 나오진 않고요, 많이 참게 한 사람한테는 또 이렇게 한 성깔이 나옵니다. 근데 웃긴 게, 걔가 그러고 막 울었어요. 걔가 막 어디 부러지거나 뭐 어디 크게 다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또 던질 때도 제가 잘 던졌거든요. 그때 이후로 걔가 저를 안 괴롭혀요. 계속 깨작깨작 저를 엄청 괴롭히고, 그날따라 너무 오래 저를 괴롭혔어요. 막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계속 막 그러고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한 15년도 더 된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자기가 중학교 때 학교 일진 애들이, 자기가 이렇게 책상에 앉아 있었는데 자기를 이렇게 삥 둘러싼 거예요. 뭐 지우개 집어던지고 막 연필 집어던지고 걔 머리 막 이렇게 때리고. 그래서 걔도 이렇게 책상을 밑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지 마, 하지 말라니까 계속 이렇게 하다가 그의 머리를 잡아가지고 책상에 이렇게 딱 머리를 찍은 거예요. 그때 이후로 일진 애들이 자기 절대 괴롭히러 오지 않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참 인간이 이렇습니다. 당해봐야지 정신을 차리는 것인가. 저도 잘 참는 편인데 하다 안 돼서 제가 그 조직을 떠나버렸거든요. 근데 뒤에서 저를 진짜 맛있게 씹더라고요. 온갖 나쁜 이미지 사람 다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미안한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해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을 상대하면서 느낀 게, 대화로 해서 풀자. 그래,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대화하면은 풀려. 이렇게 믿었던 한 사람으로서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걸 정말 믿고 정말 끈기 있게 사람과 소통해보고 사람과 이렇게 합을 맞춰보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갱생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못된 행동을 해도 일말의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양심이 아예 작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과는 대화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예요. 그 사람을 설득하고 그 사람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왜 그게 해서는 안 될 말이었고 그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는지 이해시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듣는 척하고 이해하는 척 하거든요. 고개도 막 끄덕끄덕 하기도 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뒤에 가서 또 내 욕을 하고 다니고 내 시간만 좀 먹고. 그래서 그 사람의 본성과 기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들을 얼마나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지, 그게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서 자기의 타고난 그 기질을 누르는 건 굉장히 힘든 거지만 사회적으로 그걸 조절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게 이중적인 마음으로 조절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잘못된 거니까 내가 더 노력하고 더 신경 쓰고 컨트롤해야 돼 이러면서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랑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심이 살아있지 않은 사람과는 애초부터 엮이지 않는 게 좋고, 엮였다면 파악을 해가면서 웬만하면 관계가 이어지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정말 꼰대 중에 상꼰대였고,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과 정말 이상한 아이까지 겪어봤던 그 얘기를 제가 오늘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운동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다른 얘기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재밌으셨으면 반응도 남겨주세요.